현재 폴란드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한국과의 방산 노선을 오락가락하고 있는 가운데 폴란드가 독일, 프랑스 등과 함께 방산을 공동 개발하는 데 참여할 것으로 보이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가 이런 방향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크게 후회하는 장면이 곧바로 생기고 만다는데, 폴란드가 한눈을 파는 사이 엄청난 경쟁자들이 초대형 오퍼를 한국에 제시했으며 또한 날벼락 소식이 등장했다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폴란드 소식통에 따르면 폴란드의 국방장관은 유럽 방산대국인 프랑스와 독일의 프로젝트에 참가하려 하고, 프랑스와 독일은 각각 유로파이터나 라팔 등을 대체하는 차세대 전투기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으며, 전차 역시 프랑스의 르클레르와 독일의 레오파르트를 차세대 전차로 바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유럽 군사계에 따르면 독일과 프랑스의 협력은 시기적절하며 매우 필요한 협력이라고 하는데, 마크롱 대통령이 유럽 내 방산 역량 강화를 주장했고, 이에 따라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 전차와 전투기 부분을 서로 통합 프로그램으로 차세대 방산을 개발하여 유럽과 공유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폴란드 새 정부의 국방장관인 코시니아크 카미슈는 이에 대해서 적극 참여 의사를 비춘 것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일단 폴란드가 이러한 의사를 비춘 것은 유럽 내에서 폴란드가 좀 더 유럽연합의 일원으로 참여하겠다는 것인데요. 유럽연합에서 집행되는 막대한 지원금도 필요하고 결국 EU 일원으로 처신을 잘 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폴란드는 최근 독일 등에서 새로운 차세대 방산이 계속 출시되면서 유럽 국가들의 관심을 갖습니다. 독일에서는 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이번 방산 전시회에 내놓았으며 이런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폴란드에 천무 12문이 성공적으로 배송되었으나 내심 유럽의 다연장 로켓도 기대하는 모양새인 것이죠. 여기에 독일은 레오파르트 개량형 전차를 내놓고 이미 자주포는 RCH-155가 영국에 판매되기로 했습니다. 영국도 오랜 기간 자주포를 숙고했지만 독일의 RCH-155 차륜형 자주포로 선회한 경우가 있듯이 계속해서 유럽에서 새로운 방산이 출시되면서 폴란드도 그쪽으로 고무되는 모양새라는 겁니다. 이는 지나치게 한국 의존도에서 벗어나 유럽과 다양한 프로젝트를 가져가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KF-21 차세대 블록에 큰 관심을 표명해온 폴란드가 유럽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것은 양국 맥락에서 어긋납니다. 게다가 한국의 K2 전차로 유럽의 허브가 되겠다는 폴란드가 차세대 전차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는 것도 당연히 중복되는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이는 현재 폴란드가 계속 오락가락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에서 유럽의 주요 국가들 비위를 맞추고 외교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긴 합니다만, 러시아 침공이 가까워지면서 유럽은 상관없이 한국에 올인하던 폴란드에 뭔가 변화가 생긴 것이죠. 얼마 전부터 한국의 FA-50을 강력 비판하고 유로파이터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언론에 있었으며, 게다가 최근 들어서 폴란드는 한국 보고 오히려 무기를 사가라는 발언까지 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폴란드에서 자국의 무기를 가져가라는 소리는 거의 하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만, 이번에 처음으로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조건에 더해서 폴란드 무기 체계를 수입하길 바란 겁니다. 폴란드에서는 계약이 3차까지 가고 많은 물량을 한국에서 수입하는데 절충 무역이 되어야 하며, 폴란드의 대공 방어 체계와 레이더, 박격포와 같은 방산품을 한국이 수입하길 원한다는 겁니다. 물론 방산은 절충무역이 맞긴 합니다만, 한국 입장에선 폴란드 방산 체계를 수입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살만한 무기가 없고 한국이 훨씬 그레이드가 높으며 미국 무기를 폴란드를 통해 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게다가 폴란드 현지 공장도 자신들이 만들지를 못해 결국 한국이 지어줘야 하는 상황으로 전해집니다. 보통 공장은 폴란드에서 어느 정도 가동이 되어야 접목이 되어 현지 생산이 의미가 있어지는데, 폴란드의 공장들은 너무 소규모와 기술 부족으로 한국이 통째로 공장을 세워줘야 하는 판입니다. 일부 군사 채널에서는 폴란드의 지나친 요구라며 상당한 부담이 될 거라는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이러한 뉴스가 나가자 누리꾼들은 기술 이전 및 현지 생산도 이루어지는 대규모 방산인데 막대한 차관까지 제공하는 것이라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폴란드가 수출대금 90에서 95%가량 대출을 하며 방산을 진행하는 것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예전에도 제기된 문제이긴 하지만 폴란드의 금융차관이 만만치 않은 문제라는 것이죠. 폴란드는 한국의 25조 원의 방산자금 상당 부분 약 70% 이상 차관을 지원해달라고 했으며,
이는 한국의 적지 않은 부담으로 1, 2차 수출에 상당한 우려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폴란드가 한국에만 방산을 집중적으로 요청한 원인도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도 내는데요. 독일과 미국의 경우 폴란드의 금융 지원이나 다소 무리한 요구를 듣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이고, 한국의 경우 폴란드를 통해서 유럽에 진입할 절호의 찬스이니 이런 수출이 성립됐다는 겁니다. 물론 폴란드가 한국의 차관을 갚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국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차관을 통해서 방산 수출이 이뤄져야 하지만 폴란드의 이런 대출 요청은 부담이라는 이야기이죠. 결국 폴란드가 이러는 것은 한국이 유럽 방산 진출을 폴란드를 통해 하려고 하다 보니 생기는 일인데, 폴란드는 한국이 매달리는 입장이라고 파악했으며 이에 다소 갑질과 같은 행태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운데 루마니아에서 다름 아닌 K2가 5,600대가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한국에 전달했는데, 루마니아 측은 K2 시험평가 가운데 현대 로템의 K2 전차에 대해서 매우 뛰어나다는 평가를 내렸으며, 이에 한국 측과 생산 물량 조율 등을 통해서 좀 더 생산량을 늘리고자 하는 의지를 비추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루마니아는 현대 로템 측과 철도교통 인프라 공동 건설을 체결할 것으로 보이고 있으니, 이에 덧붙여 K2 전차의 물량을 대폭 늘리면서 원하는 만큼의 공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 것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폴란드의 K2 전차 계약 연기를 비롯해서 자꾸 이러한 상황이 등장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차라리 고속철도 패키지까지 추진하는 루마니아에 공장이 들어가야 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고 여러 군데로 위험을 분산하면서 진행하는 게 좋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금주 폴란드가 참여하고자 하는 유럽 전투기와 차세대 탱크에 관한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것이 양산되려면 가장 빠른 시기로 2040년이 거론되면서 너무 늦는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입니다. 한국의 K2와 천무, FA50, KF21은 이미 배송되었거나 양산을 앞두고 있는 것과는 천지 차이의 속도입니다. 물론 그들의 차세대 방산이 더욱 첨단 기능을 갖추며 전투기의 경우 F-22 랩터 이상의 기능도 갖출 거라 예상하나, 그것은 예상일 뿐이고 천문학적인 비용 소비와 더불어 방산 공급도 계속 뒤로 미뤄질 게 뻔하다는 의견입니다. 결국 폴란드는 다급하게 한국과 K2 1000대를 양산하겠다는 발표도 뒤늦게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말로만 그렇고 실제 계약을 뒤로 미루고 있어서 실제 생산 역량도 안 된다는 정황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폴란드에서 K2 전차의 계약이 예상밖에 늦어지고 있다는 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원래 K2 전차 같은 경우 작년 말에 2차 계약 체결이 사실상 완료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만 아직까지 답보 상태이며 올해 안으로 그 기한을 폴란드 측에서 연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부 채널에서는 이에 대해서 아무래도 새로운 정부 이후에 변화가 감지된다는 점도 제기합니다. 정권 교체가 되다 보니 한국의 방산을 무조건 들이는 상황에 대해서 신중해졌다는 의미인데요. 새로운 정부에서는 한화의 K9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듯 했습니다만, 폴란드 언론은 이에 대해서 K9 계약은 이전 정권이 계약을 해놓은 것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 전하면서, 아니나 다를까 K2 전차에 대해서는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면서 한국에 불안감을 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겠다고 해놓고 물량을 줄여버리거나 원래대로 이행을 안 하는 것은 한국이 많이 경험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러한 맥락의 수주 연장 혹은 물량 축소 등이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 것입니다. 호주의 레드백과 같이 자주포 레드백을 만들어줄 공장만 지어주고 물량을 축소해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폴란드 일부 채널에서는 K2에 대해서 원거리 타격이 가능한 천무가 더 효율적이라 그러한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K2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가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 굳이 K2 재정을 배치하는 게 무리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앞서 K9과 천무도 현지 공장의 생산 조건이 포함되었기에 가능한 계약이었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은 가성비도 좋고 기술도 훌륭한데 왜 공장을 지어주며 들어가냐 반문하는데, 사실상 미국 다음에 단독 2위의 포지션이고 특히 한국은 자국 방어로 계속 생산하는 국가라서 누가 사주지 않아도 어차피 GDP 3%에 육박하는 국방비를 계속 투자하는 국가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맥락 가운데 기술 이전 및 현지 생산의 조건, 로켓 배송 시스템 등 지나치게 상대방을 배려하다 보니 오히려 상대방에서는 한국에 무리한 요구를 더하면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의견도 전하는데요. 이 정도 제공해줬으면 업고 다녀도 모자른데 현지에서는 한국에 되려 큰 소리라는 겁니다. 실제 폴란드 언론에서는 최근 한국의 방산만 들여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수차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K2는 루마니아를 허브로 하는 등 다양한 한국의 카드를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폴란드는 자금이 부족한 데다가 인프라도 막상 기술을 이전받기조차도 부담스러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 유럽에까지 눈길을 주고 있으니 한국 입장에서는 적절한 전략 가운데 이들을 다뤄야 할 걸로 보입니다. 트래블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